2023년 2월 7일입니다. 작년 한 해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411분이나 다치셨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 전년도 2021년도에 비해서 12% 정도 감소됐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사망자가 안타깝게 순직하신 분이 3분, 중상자는 182. 사실 물론 경찰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이 화재 현장이나 구조 구급 현장에서 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안전사고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 화재 진압 과정에서 상당히 위험한, 그나마 줄었다는 게 다행이지만은 그래도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이 사망자 돌아가신 분 3분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1월에 평택에서 물류창고 화재. 그러니까 사실 그 물류창고 화재는 진압하러 들어가면 문제는 그게 보통 뭐 알루미늄 이 가설재라고 하죠. 패널. 그 우레탄 폼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그냥 들어갈 땐 괜찮아요. 괜찮다기보다는 서 있어요. 들어가 수색하는 과정에서 확 타거나 뭐 갑자기 무너지거나, 그렇다고 안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보통 아파트라든가 이제 이런 골조가 그냥 비교적 튼튼한 데는 무너질 염려는 비교적 적단 말이에요. 근데 아예 그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도 못하죠. 애초에 다 타버리니까. 근데 이 가설재 물류창고 같은 데는 분명히 속에서 타고 속에서 뭔가 무너진 거,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거기 사람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조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같이 죽을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진압 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 진압 훈련은 철저하게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안타까운 순직이 올해는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고, 많은 그나마 이제 소방 전문 병원도 생긴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관련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확충이 돼서 사람 구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표준 작전 절차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응 체계 절차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른 얘기를 좀 해보면은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경찰 내의 인사, 승진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제대로 해라. 엉망으로 하지 마라. 네 맘대로 하지 마라. 충북경찰청에서 지금 약간의 사실 소란이 생겼다고 합니다. 충북경찰청 내에 지방경찰청은 계장이 경정입니다. 그러니까 일선 경찰서는 과장이 경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궁화 3개, 그러면 여기서 5급 공무원을 얘기합니다. 사무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달면 그러니까 총경, 경찰서장. 경찰서장은 4급,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정은 사무관, 우리가 고시 붙은 애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경찰서의 과장이거나 아니면은 뭐 지방경찰청의 계장이니까 중간 간부 중에 급이죠. 중간 간부급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좀 업무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가장 최적의 전문가를 보임해야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선에서 막 뛰는 형사애들이라 이런 애들 오피서 아니면 디텍티브 뭐 여러 가지 부르지만은 실제로 막 뛰는 애들은 경위나 뭐 이런 경사, 순경 계급은 어때요? 그런 쪽 애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바로 위가 팀장급 경감 애들. 제일 똘똘한 애들 잘 해야 되는 애들이 팀장과 과계장입니다. 계과장입니다.
왜냐하면 팀장은 진짜 일선 소대장 같은 형태죠. 이 계과장은 어떻습니까? 대대장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대대장이나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거의 뭐 핵심이죠, 핵심. 근데 이런 형태의 그 계장급에 대한 인사가 이게 엉망이면은 조직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예를 들면 지방경찰청장이 가면은 이놈이 사실은 지 입맛에 맞는 뭐 지 새끼들이라든가 아니면 지 입맛에 맞는 애들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못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갖고 뭐 자기는 거기 못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보통 차장이 위원장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근데 그건 진짜 개소리죠. 왜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인사위원회에 자기 사람을 박는 거죠. 그 인사위원회가 누굽니까? 자기 핵심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경찰청장이면 뭐 예를 들면 총무과장이라든가 경무과장이라든가 이런 핵심적인 애들, 그리고 또 거기 인사위원회 외부 뭐 이렇게 인사위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말을 잘 듣는, 자기와 관계되는 뭐 이런 경찰들 출신이면 경찰들 출신 뭐 후배에서 퇴직 이제 중간에 나가서 어디 뭐 경찰학과 교수란다든가 뭐 아니면 뭐 관련되는 인맥이 좀 있는 애들. 그러니까 얼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인사위원회가 자기 뜻대로 대부분 구성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검찰 인사위원회 구성하면 그 뜻대로 다 되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형식적인 절차가 진짜 만연해 있는 거죠. 근데 그 형식적인 절차도 안 지키려고 한다. 이게 왜 어떤 문제가 되냐면 지방경찰청의 지라인들, 지가 키우고 싶은 애들은 지방경찰청으로 이제 올리는 거죠. 거기 내에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안에 이제 뭐 홍보계장, 생활안전계장, 뭐 이 인사계장, 뭐 경무계장, 뭐 교통계장, 이런 과학수사계장. 그러니까 지라인들. 어차피 걔네들이 거기를 가야지 또 승진을 하고 과장으로 승진하고 그 경무관 달고 막 이렇게 되니까 밑밥을 쫙 깔아놓는 거죠. 자기 새끼들로. 근데 이제 보통 여기서 이제 이런 경우죠. 라인 없고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묵묵하게 자기 일만 하고 독고다이, 이 표현 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게 이제 윗사람 말 잘 안 듣고 수사하는 원리 원칙대로 하고, 그럼 위에 있는 애들이라고 해봤자 뭡니까? 어차피 비벼서 올라간 애들, 실력도 없는 놈들이 승진만 했거나 뭐 어쨌든 위에까지 올라간 놈들은 그런 애들 싫어하죠. 자기 새끼들 챙기려고 하니까. 근데 이런 애들은 주로 외부로 돌리는 거죠. 경찰서의 형사과장, 뭐 수사과장, 뭐 과장,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 바깥에서만 뺑뺑 돌다가 십몇 년 뺑뺑 돌다가 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새끼들, 자기가 키운 애들은, 뭐 자기가 이제 봐주는 애들은 거기 있는 애들이 아니라 빨리빨리 연차만 짬 채우면 지방청으로 불어 올려갖고, 지방청은 왜 좋으냐면 티오가 많습니다. 그리고 윗사람들, 인사평가를 한 사람들의 눈에 띄니까 또 그래서 좋고, 또 어떤 승진 관련된 부분에서 성과도 쪽쪽 빨아먹을 수도 있고, 완전 개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실제로 바깥에서 막 뛰고 열심히 하는 애들은 열심히만 하는 거죠. TO도 적고 승진 TO도 적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 바깥에만 뱅뱅 도는 거예요. 예전에 저랑 이름이 똑같은 경찰서장이 진짜 있었습니다. 배상훈이라고. 그 양반이 거의 제가 그때 진짜 웃긴 건데, 제가 경찰에 들어갈 때에 어느 경찰서의 경찰서장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뒤에 나오고 경찰학과의 교수가 되고, 그리고 이것저것 하다가 간간히 들었죠. 어디 갔냐? 또 옆 경찰서장으로 갔는데요. 어디 갔냐? 옆 경찰서장 갔는데
그리고 이렇게 뺑뺑 외곽으로 뺑뺑 돌기만 한 10년 하다가 얼마 전에 퇴직한 거예요. 퇴임한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은 라인도 없는 거고 줄도 없고 백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에 잠깐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아이고, 서장님 좀 어? 이거라도 해서라도 이게 왜냐? 그러니까 이제 고참이죠. 그 사람은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찰 간부 후보생인데 고시 수준을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나름 자기 딴에는 괜찮다게 들어왔는데 나름 실력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독고다이로 이제 외골수로 수사만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꿀 빠른 애들, 뭐 경찰대 애들이 꿀 빠른 애들, 뭐 이제 고시 이제 출신 해갖고 들어온 애들한텐 맞듣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외곽으로 돌리는 거죠. 외곽으로 돌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밑에서 팀장이나 과장으로 데리고 있던 애들이 지방청으로 쓱 가다 보니까 자기랑 계급이 똑같아졌네. 조금 지나니까 자기 상관이 됐네. 이 양반은 10년 넘게 바깥으로만 경찰서장으로만 뺑뺑뺑 돌다가 퇴직하는데 자기가 이제 자기 밑에서 팀원 하던 애, 걔가 팀장 되고 계장 되고 뭐 이렇게 됐던 애가 보니까 자기 위에. 그러니까 더더욱 그런 애들이 지방청에 들어가서 요직을 차지하니까 얘들도 불편해잖아요. 자기 또 상관이 없고 또 고참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도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보통은 에이 더러워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가 많은 거죠. 지금 이 충북경찰청도 바로 그 꼴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우고 싶은 애들은 이제 이 지방청 내에 예를 들면 여성범죄수사대장, 홍보계장, 생활안전계장, 팀 관리팀장, 인사계장 지들끼리 뺑뺑뺑 돌면서 보직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요 여러 보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해서는 왜냐하면 평가가 그럼 나빠지죠. 왜냐하면 이것저것도 못했는데 어떻게 지휘가 되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대장이 대대장 되고 연대장 되는데 이 대대에는 이 전투중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관리중대도 있고 모두 있어요. 그걸 다 해봐야지 평가가 좋으니까 빠르게 대대장이 될 수 있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이게 삥삥삥 서로 막 마사지 해주는 거 경력 마사지라고 하거든요. 해주면은 어차피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애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과가 좋고 평가가 좋고 또 지들끼리 또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동료 평가라고 해서. 그리고 인사위원회라든가 인선위원회를 얘네들이 사실은 선정하지 않습니까? 지방청의 내부에 있는 간부 애들이 지들이 해갖고 외부 인사위원들을 얼굴 자랑. 이런 것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얘네들은 실제로 뭔가 이제 전문적인 것도 없어. 뭐 개중엔 좀 똑똑한 애들도 있지만 전문적인 것도 없어. 그냥 말 잘 듣고 그 안에 행정 좀 잘하는 애들인데 실제로 이제 뭐 수사라든가 뭐 생활안전 지구대에서 일하는 업무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할 필요가 없죠. 한다 한들 잠깐 그냥 맛배기로 잠깐 여행 갔다 오십니다. 여행 갔다 오는 한 6개월 경력 세탁하러 지구대에 잠깐 갔다 오시는. 요게 이제 이게 가장 악질적인 이제 경찰 지방청의 인사 패턴이죠. 그러니까 더더욱 안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 이거를 다른 출신들이나 다른 애들한테 뺏기게 되면 싹 다 물갈이 될 수밖에 없죠. 생각해 보세요. 수사자가 지배하고 있다가 그 수사자가 덜컥 어떻게 되면은 외부의 한 놈한테 먹히게 되면은 그 새끼들은 다 물어 죽이잖아요. 싹 암컷을 다 차지하고 똑같습니다. 사바나의 사자 물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없애기 위해서 경찰청인에서는 뭘 했냐면은 분명히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외부, 그러니까 이게 지방청이 아니라 외부 경찰서
경찰서의 계장들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이제 일반의 공모를 합니다. 사실은 이걸 안 하면은 바깥에 있는 계장들한테는 기회가 없어요. 어차피 기회가 없죠. 왜냐면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 오픈 직위 공모니까. 그래야지 그걸 블라인드 해갖고 막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기도 전에 잘라버리는 거죠. 뭐냐? 보직, 제한 규정, 뭐 몇 년도에 뭘 달았다? 이런 것을 계한을 딱 넣어갖고 애초에 못 넣게 하는 거죠. 이게 치사하고 나쁜 짓이고, 그런데 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징계 좀 받는데 걔네들이 징계를 받습니까? 이게 다 배제죠, 배제. 그러니까 불순물들을 배제하는 거죠. 자기 라인을 챙기기도. 그렇게 라인을 제끼면 자기 라인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게 경찰을 좀먹는 거고 경찰을 무너뜨리는 거죠. 사실 경찰만 그러겠습니까? 검사 애들은 더 심하죠. 자기 라인 챙기는 거. 이게 참 애초에 경찰청에서 알고 있어서 이 충북 청내의 계장 경정들의 자리 보존을 위해 없는 규칙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외부에서 못 들어오게 차단하는. 물론 이제 다른 경찰청, 뭐 강원청이나 아니면 뭐 이 충남청이나 뭐 이런 데는 또 거기는 또 자격을 명문화했어요. 근데 또 걔네들은 또 그 자격을 명문화했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커트를 하고 가장 이제 이걸 못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이런 나쁜 짓들을 합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능력 있고 뭔가 바른 소리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건 처리에 있어서 공정하게 하는 애들은 외곽으로 튕겨져 나가는 거죠. 외곽으로 튕겨져 나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계급이 거기서 머무는 겁니다. 기회를 안 주니까. 근데 문제는 그대로 그냥 소신껏 일하면 되는데 제일 더러운 게 자기 밑에 있는, 자기가 밑에서 이게 부사수 이게 좀 귀엽게 키우던 애가 어느 순간인가 자기랑 계급이 같고 자기 상관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뭐 쪽팔릴 수도 있다 했지만 쪽팔린다기보다는 좀 자괴감이 많이 들죠. 그게 나쁜 놈들은 일부러 그렇게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역전시켜 놓고 자괴감 들어서 사표내라고. 보통 근데 참 더러운 거는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서 사표내서 어디 가겠습니까? 네? 공무원, 경찰 공무원이. 그러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외곽만 계속 자발적으로 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 수사라든가 아니면 경찰의 치안이라고 하는 게 최대로 뽑아내도 하기 힘든 거를 이런 정치질로 우리의 경찰이 무너지는 거는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얘기 나오면서 별 얘기를 다 하네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 어젠가 저도 저 CCTV에 나왔는데 미친놈이 그냥 모르는 사람을 길 가는데 제주 동부, 제주도에서 지냈는데 어느 20대 놈이 약간 비틀했는데 돌을 주워들더니 갑자기 거리 공연하던 남자를 갑자기 여기를 광대병 함몰 대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CCTV 추적을 했죠. 했더니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특수상해 혐의죠. 그런데 이럴 경우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의 그 판사들은 이거 형량 높게 안 줍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부산 오피스텔 사건 아시죠? 그 마비가 돼 버렸습니다. 반신 불수가 이제 풀렸지만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놈도 술 취해서 모른다고 해. 술 취했다고 해서 면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사실은 범죄를 하기 위해서 술을 처먹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술 취했다고 봐주는 것에 대해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 너 술 먹었어. 술 먹어서 했지. 그래,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 여기가 뭐 작살이 났으니까. 하여튼 이게 이런 애들은 뭐죠? 심리검사를 해봐야죠. 확실히 심리검사를 해봐야죠. 그래서 이 머릿속에 있는 이 폭력의 기운을 폭력의 어떤 그 증거들을 찾아내서 거기에 맞게 이제 보완 처분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런 어떤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그냥 뜻하지 않는 폭력 사건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법은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아직 거기까지 못 갔지만은. 자, 공군 일병이 아파트에서 아마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똑같죠? 이 해군 부사관, 여성 부사관도 그렇고 공군 부사관도 마찬가지고, 휴가를 나갔던 일병이 복귀하지 않아 수색조를 추적했는데 아파트 단지에 추락, 그래서 사망. 저 가족들한테는 부대원들이 괴롭혀서 힘들다. 안전한 부대 생활이라는 게 이런 어떤 그 군대 내 문화 자체가, 그게 누가 군대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참. 그러니까 엄정한 수사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 심리적으로 행동적으로 이 적합하지 않은 애들은 별도의 인원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이건 분명히 국가의 책임입니다. 즉 우리의 육군 혹은 이 국방부에서 부적응자들을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데 돈을 쓰이는 똥별 놈들, 국방부 고위 관계자 놈들, 제발 좀 처먹는 거 말고 이런 거를 좀 바꿀 수 있게끔. 무슨 성우에 별 든 게 자랑이냐, 이 똥별 놈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군대 내 문화를 바꿔서 적어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괴롭힘은 당하지 하면 안 되잖아요. 그 괴롭힘을 당하면은 엄정하게 처벌된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그런 그 괴롭힘을 할 수 있는 싹이 보이는 애들은 애저녁에 잘라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거기에 돈을 써야지. 그 똥별 놈들 이렇게 또 어디 대우해 주려고 그 돈을 쓰는 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스템이 실제 싸우는 애들, 실제의 병, 전투력 위주로 가야지 되죠. 자, 국가수에서 이건 다음에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룸카페 말씀을 드렸었죠. 제주도 자치경찰단에서 룸카페를 적발을 했는데, 와, 이건 진짜 옛날에 비디오방, 멀티방 이런 거 굉장히 빠르게 전파가 됩니다. 텔레비전, 컴퓨터 갖추고 매트리스 깔고 간이 소파, 쿠션. 당연히 시체 접촉 성행위도 일어나겠죠. 밀폐된 공간 칸막이. 다시 한번 룸카페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청소년의 성에 대한 부분을 너무 억압적으로, 아니 근데 그건 맞습니다. 청소년의 성에 대한 거는 학교에서 그냥 뭐 고리타분한 성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에 맞는 어떤 성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성에 대한 교육을 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걸 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 룸카페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이 청소년도 성생활을 즐길 수 있는데 왜 굳이 룸카페를 단속 위주로만 하느냐? 이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꼭 모텔 같은 데 가서 섹스하는 거 많이 성생활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사귀고 또 그 어떤 환경 속에서 그 뭐 필요가 있으면은 어떤 형태로 변화될 수는 있지만은 지금 여기서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단지 모텔을 대체하는 성의 섹스의 공간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길 통해서 다른 형태의 범죄가 확산되거나 다른 형태의 일탈과 범죄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놀이문화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한 아니면 건강한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심인 거죠. 근데 이것이 꼭 룸카페로 타겟팅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이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의도는 알겠어요. 즉 말하자면 아이들이 성교육도 안 가르쳐줘, 남녀 사귀는 건 다 나쁜 거라 그래, 다 막기만 해, 하지 말라고만 해, 예? 그러면 되느냐? 그건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거는 동의합니다. 근데 그걸 동의하는 것과 지금 여기 말하는 범죄적 의미의 룸카페를 방치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걸 이제 헷갈리셨던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충분히 뭐 의도는 이해하니까. 우리가 참 좀 답답한 사회에 살고 있죠. 자,